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사천. 거제와 통영, 하동과 남해, 여수에 걸쳐 360여 개의 섬들이 별처럼 깔려 있습니다. 사천 바다는 예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해 어부들에겐 생계의 수단이었고 해상무역의 요충지이자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바다였죠. 43개의 섬과 무트로 이루어진 사천은 천년세월, 침탈과 노략질 속에 수많은 구국 영웅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평화가 내려앉은 사천은 이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적한 천년도시입니다. 사천의 쉼표 같은 숲을 지닌 복명산은 부드러운 산능선이 서쪽으로 백운산, 북서쪽으로 지리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솔산은 복명산 울창한 숲 사이에서 새 둥지처럼 자리 잡은 천년고찰입니다. 다솔산은 이름 그대로 수많은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의 연기조사가 창건해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도 이름나 있죠. 효당 최범술, 만해 한용운 같은 승려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이 오솔길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신라의 고승 연기조사는 영악사라 불렀고 의상대사는 영봉사라 부르다가 신라 마렵 도선국사가 다솔사라 부르며 1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주문도 사천왕문도 없지만 소나무들이 줄지어 끝없이 이어지는 다솔사에 닿는 길은 선계로 향하는 것만 같았는데요. 숲길 끝에서 표지석 하나를 만났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다솔사 주변에 구멍 파는 것을 금한다는 표식입니다. 1890년 9월에 경상감사가 다솔사 인근이 대장군이 나올 명당 혈자리라는 것을 알고 집안 묘자리를 이장하려 하자 다솔사 스님들과 지역 신도들이 탄원서를 들고 한양까지 가서 임금에게 받아온 명령을 돌에 새긴 것이죠. 민심과 불심으로 지킨 천년숲입니다. 카페트처럼 펼쳐진 빼곡한 솔숲. 다솔사로 들어서는 입구에 그 천년 세월이 적혀 있습니다. (1704년에) 세워진
다솔사 중건비입니다. 구름 속에서 용 2마리가 꿈틀거리며 가운데 연꽃 봉오리를 떠받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땅 경상우도에 북지리산 자락에 있는 영악사라는 절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비석인데요. 신라 지증왕 503년에 지어져 5번의 증축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다솔사가 되었고, 임진왜란의 사찰의 반이 불에 타 1704년 중건을 마무리하며 비석을 세운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즈넉한 천년고찰의 대문과도 같은 대양루에 올라봅니다. 해를 마주하는 곳이라 해서 태양루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언제든 누구든 들어오라는 듯 활짝 열린 창문이 마음까지 열어줍니다. 다솔사 대양루는 300년 가까이 된 100평이 넘는 큰 규모의 맛배지붕 전각입니다. 이곳에선 무엇을 했을까요? 스님들이 강론을 펼치면 여러 중생들이 함께 듣고 공부하는 강론장으로도 쓰였고, 한때는 농촌 계몽운동의 근거지로 야학을 하며 새 세상을 꿈꾸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명산 산중에 모여들어 널찍한 마루에 촘촘히 앉아 북을 치고 예불을 드리고 함께 공부했을 대양로. 다솔사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어 지금까지 9번이나 중건되었는데요. 1914년 일제강점기에 화재로 모든 전각이 불탔을 때에는 이 대양로만 화를 면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양루는 다솔사의 중심법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전이 중심법당이었으나 1979년에 생긴 다솔사의 특별한 사연이 세상의 이목을 끌며 중심법당을 정멸보궁으로 만들었죠. 깨달음의 완성 단계를 뜻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룬 정멸의 전각, 다솔사 정멸보궁입니다. 이곳에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모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진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열반상을 만났습니다. 약 40여 년 전, 다솔사 응진전의 아미타 열애불의 개금불사 때 응진전 후불탱화에서는 108개의 사리가 발견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구의 약탈을 피해 숨겨둔 부처님의 진신사리라는 것이 밝혀지자 다솔사의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본전으로 정멸보궁을 만들고 와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수백 년 묵원 속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다솔사의 정멸보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와불상 뒤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어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연꽃 대자 위에 모셔진 거대한 진신사리탑엔 임진왜란에 스님들이 응진전 후불탱화에 숨겼던 108과의 사리가 편안히 숨쉬고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탑돌이에 저도 몸을 실어봤습니다. 정멸은 뭘까? 열반경에 이르길 모든 것은 무상해서 생겨났다 없어지는 법이니 우리 마음속에 생과 멸의 허상을 없애면 정멸의 고요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잠시 고요한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다솔사의 진신사리탑을 잇게 한 응진전으로 향해 봅니다. 꽃과 나비처럼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이 있는 곳을 응진전이라 하죠. 공양을 받으며 수행하고 깨우쳐 다시 중생을 깨우치는 데 힘써야 하기에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에게 가르침을 받은 가장 높은 단계에 깨우친 사람들, 나한들, 즉 아라한들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나한들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솔사 응진전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후 여러 차례 전란과 화마에 소실됐다가 1930년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였던 한용운 선생이 보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영원히 세간에 머무르며 불법을 지키는 존재 16나한. 이들의 불사를 노래한 19절이 주련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불사는 깊고도 미묘하여 사람 없는 빈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앞과 뒤 성인은 모두 말씀으로 일깨우고 화분의 꽃은 붉은 빛, 향로의 연기는 푸른 빛을 띠는구나. 묵묵히 수행한다면 닿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극락입니다. 다솔사 극락전에는 극락정토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솔사 극락전은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금빛으로 빛나는 아미타불 사방으로 삼장탱, 질성탱, 산신탱, 독성탱, 현황탱 등의 불화 아닌 불화가 눈에 띕니다. 추측해보건대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 때 지은 이후 수많은 전란과 화재로 다시 짓기를 수차례나 해야 했던 극락전이니 도교신앙의 산신과 칠성신까지 동원해 국난과 사고가 없는 극락정토를 염원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 염원을 그림에 담은 건지 천장과 벽에는 악신을 물리친다는 비파와 소고 등 기물을 든 보살과 동자들이 빼곡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응진전을 중수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이 극락전도 그 즈음 중수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이 극락전에 앉아 세상의 어느 신이든 이 땅의 백성을 가엾게 굽어 살펴주기를,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다시 평안해지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독립운동가에서 절집의 수행자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에 잠겨봅니다. 사천 다솔사를 호국사찰로도 일컫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편백나무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사체인 안심료 앞에 있는 세 그루의 편백나무를 1939년 회갑을 맞은 한용운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편백나무 잎은 싱싱합니다. 마치 만해 선생의 축복이 깃든 듯 밑동이 튼실해 아름드리 나무로 천수를 누릴 태세입니다. 편백향이 꽃향기보다 진하게 느껴집니다. 안심료는 1933년부터 독립운동가들의 본거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불교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만당의 본부였죠. 한용운과 최범술, 김범부, 김범린 등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이곳 안심료에 기거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안심료에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고, 소설가 김동리 선생도 다솔사 인근에서 야학을 가르치며 소설 등신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다솔사가 대장군이 나올 혈자리라더니 나라를 대표하는 문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것을 보면 과연 명당은 명당인가 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듯 중생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그들의 1분 1초가 모여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왔습니다. 천년고찰 다솔사의 차밭에 서면 천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향에 취합니다. 다솔사는 한국 근대 차문화의 시조로 불리는데요. 1960년대 다솔사 주지로 계셨던 효당 최범술 스님이 꽃피운 한국식 차문화 운동 때문입니다. 지위고하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차문화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솔사에선 간단하고 쉽게 느껴졌습니다. 역사 속
가슴 아픈 수차례의 화재도 천년세월 다시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아름드리 나무로 남아 향이 짙고 복잡하게 배워야 할 것 같았던 다도는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었죠. 돌아가는 길, 사천의 바다에서 다솔사 천년의 소나무밭, 그 솔량이 나는 듯 했습니다. 노을 지는 구름 사이사이, 다솔사 안심료 앞 한영훈 선생의 편백나무 향이 불어오는 것 같은 저녁입니다.